100대 대한민국 교육이 희망이다. 교육의 미래를 말하다 MC 정다은. 조우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우종 씨 그거 아세요? 뭘요? 저희 딸의 꿈, 장래 희망. 아, 저희 딸의 꿈. 네. 최근까지 건축가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가. 예, 제가 블럭으로 만든 걸 보고 네. 너는 내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가우디다. 가우디다. 넌 가우디다. 얘기했더니 아빠 나 그러면 건축가가 될래.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맞죠? 최신 업데이트가 안 되셨네요. 안 됐습니까? 제가 어제 물어봤는데 예. 발명가가 되겠다고. 발명으로 갔어요, 드론 또? 발명을 하겠다고. 드론을 갑자기? 근데 우리 딸이 정말 네. 매일 하루에도 막 2번씩 꿈이 바뀌어요. 음. 왜 이렇게 꿈이 자주 바뀌는 건지 또 꿈이 이렇게 자주 바뀌어도 괜찮은 건지는 잠시 후에 두 분의 전문가분께 여쭤보도록 하고요. 네. 미래 교육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교육의 미래를 말하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수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도 이 두 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 저술가이자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시죠? 곽재식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어서 오세요. 자, 그리고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의 최의창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의창입니다. 자, 두 분 얘기를 뭐 살짝 들으셨겠지만 저희 딸이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또래 애들이 꿈이 자주 바뀌는 게 괜찮은 겁니까? 전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자라나가지고 세상을 하나둘 접해가면서 세상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다. 여러 가지 진로가 있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이제 접해나가는 시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나에게 맞는 길이구나. 이게 좀 재밌어 보이구나. 계속 더 접해갈수록 이게 뭐 바뀌는 거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식으로 뭐 다양한 가능성, 다양한 체험 해보면서 어떤 길이 나에게 제일 맞는 길인지 찾아가는 거 꼭 필요한 과정이고 뭐 저는 따님께서 잘하고 계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저도 아이가 셋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이렇게 보셨겠어요, 다. 가정.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엔잡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프로 엔잡러 네. 뭐 그렇죠. 이런 표현도 있고요. 엔꿈러. 그래서 아이들 시기는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엔꿈러가 기본인 것 엔꿈러 같습니다. 좋다. 꿈이 없으면 그게 이상한 것 같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꿈이 아직도 많습니다. 어떤 하고 싶은 꿈? 게 아직도 많아요. 여기가 꿈이 많아요. 사업도 해보고 싶고 소설가 또 대성도 하고 싶고. 예, 또 저희 딸이 저를 발레린. 닮았네요. 맞습니다. 유전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하실 사안인데 네.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항상 초등학교 끝나자마자 학원 맞아. 거의 밤 10시까지 계속 돌다가 지쳐서 집에 돌아와서 결국에는 공부에 흥미를 잃고 네. 너무 힘들어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좀 근데 걱정이 그것도 돼요. 이제 시키는 엄마도 엄마의 변이 있는 게 놀이터에 나가도 같이 놀 친구가 없어요. 왜냐면 친구들이 다 학원에 가 있으니까. 학원 가서 놀아야 돼. 거기 가서 또 친구 만나고 그 맞아요. 친구들을 하는 시간에 해야 되고 안 하면 또 나만 안 하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또 그런 마음이 좀 생기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역질문을 해보면 어떻게 답변하실까요? 네. 따님이 네. 나중에 미래에 네. 의사가 됐다. 의사.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연봉도 높다. 근데 되게 불행한 의사다. 이거하고 네. 소설가가 되었다. 소설가. 소설가가 되어서 살기란 사실 쉽진 않거든요. 그런데 소설가로 살지만 따님이 굉장히 행복하게 산다. 행복한. 불행한 의사, 행복한 소설가. 네. 둘 중에 따님이 뭐가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저는 뭐든 상관없으니까 행복하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부모 네. 마음이 뭐 네. 의사가 되면 좋을 것 같다. 네. 네 인생이 그래야 잘 풀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기본적으로 전제는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쵸. 라는 게 먼저 오는 전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깨우쳐서 잘 추구를 하려면 결국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게 그 행복을 찾고 추구할 수 있는 인성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100% 동감이고요.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좀 알아봤듯이 네. 그 인성을 함양하고 자기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려면 역시 어렸을 때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술 체육 체험을 네. 다양하게 해주는 게 정말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활동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불행한 의사가 될 것이냐, 행복한 자유직 소설가, 시인이 될 것이냐,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저희에게 좋은 지침이 될 또 학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학교부터 만나보시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너네가 심은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거름을 그런 농약을 안 쳐가지고 텃밭인가요? 많이 크게 키우지를 못했지만 여기 보면 구멍이 뽕뽕 뚫린 거는
농약을 안 주어서 건강하다라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너희들이 키워온 거니까 요 2줄에 있는 거는 뽑아가지고 집에 가져가고 나머지 것들은 기증을 할 때 이렇게 쓰도록 하자. 잘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자. 눈 높여봐. 이렇게 뽑는 거야. 너네들도 여기 뽑아 같이. 저기 작은 것도 뽑아. 배추인가요? 옆에 거. 그러네요. 그래. 뽑아봐. 꺾여서 약간 돌려서 뽑아야죠. 잘 안 뽑혀요. 도시에 이런 자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일단 여기 주변만 해도 일단 초록초록 해가지고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예쁘다. 배추꽃? 근데 우린 저거 국화가 진짜 예뻐. 무는 뽑아서 여기다 두자. 여기 파란색 테이블 위에다가 좀 정리해봐. 어디 주말 농장이나 가야 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2학기 때 심었던 무하고 배추를 수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농약이라든지 거름을 이렇게 안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확물이 좀 적고 그 대신에 건강하게는 키웠습니다. 완전 무농약 유기농이네. 야 근데 진짜 커. 야 근데 야 뭐야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이 뭐 환경을 좋아한다라든지 유기농 건강식을 한다든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릴 때부터 이런 습관이나 경험이 있어야지. 지금도 아이들이 보면 벌레가 무섭고 손에 흙 묻히기 싫어하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좀 더 크면 그것이 경험이 되어서 도움이 되겠죠. 학생들이 자신이 선정한 그 작물을 텃밭에 파종하고 관리하고 수확하는 과정을 통해서 생태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고요. 또한 공감적 이해 능력 이런 것들을 길러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학교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학교 바로 옆 공통인 것 같습니다. 네. 보리도 재배하고. 네. 학교 안에 있나? 수박도 키웠나? 우와. 파. 텃밭 동아리에 대한 큰 관심은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동아리 신청 시기를 놓쳐서 잘못 들어왔어요. 저희 동아리에. 저도 그런 적 이제 있어요. 하다 보니까 네. 저희 적성을 찾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진로를 이쪽 식물 쪽으로 원예학과 진학해가지고 식물 연구하는 게 이제 꿈입니다. 어머.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일단 식물 자체에 대해서 연구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멸종되고 없는 그 예전의 식물들을 복원하는 그런 일도 하고 싶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른생활부 인성이의 모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전여고군요. 대전여고. 네. 인성이의 모험. 놀부는 결국에 벌을 받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이제 제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놀부는 어떻게 행동해야 됐을까요? 여기 점수 보이시죠? 간식별로 상의하셔서 나눠보세요. 아니, 나이 점수가 이런 활동을 하는군요. 이거 안 먹어도 이거 지금 몇 점? 일단 이게 3개밖에 없으니까 4명한테 나눠야 되니까 이게 3점이거든? 일단 4개. 이것도 6개야. 그럼 일단 4 하나씩 만들어요? 간식을 내기로 하는 건가요, 걸고? 간식을 나누는 그런 게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성공. 그러면 이제 다음 게임으로 넘어갈게요. 몸을 움직이는 사람 빼고 한 명씩 뽑을 거예요. 근데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몸으로 말해요로 표현을 하면은 이분들이 맞추면 됩니다. 학습 방법 중에 요즘 인기 있는 게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학습 동기, 흥미 유발 이런 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그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답! 자, 다음! 정리하기! 신발 정리하기! 자, 마지막 문제! 정답! 지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런 활동을 한대요. 이런 것들도 재밌죠.
컵쌓기. 우와. 협동. 아, 이게 그냥 쌓는 게 아니죠. 저 힘이 딱 잘 균형을 맞아야 되거든요. 성공. 평소에도 약간 인성을 주제로 한 교육들이 많았는데 일반 수업보다 이렇게 참여형으로 하니까 좀 더 애들이 집중할 수 있고 컵쌓기를 통해서 협동심을 기르는 체험을 했는데 중간중간에 그 줄이 끊어지거나 하는 위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때 친구들이랑 대처하면서 협동심을 진짜 기를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뜻깊었습니다. 교과 수업은 이제 보통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이 일방적으로 수업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체험형을 하면은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직접 느끼니까 그런 깨달음이 오래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학급별로, 동아리별로 평화라든지 인권, 환경, 경제, 정의, 문화 그것을 점심시간과 같은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실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즐겁게 게임을 통해서 네. 서로 다양한 가치를 배우고 또 소통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인성 교육도 되고 즐거워 보이니까 일단 좋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세계 시민 교육, 세계적인 시민을 키우는 교육일까요? 네. 뭘까요? 조금 거창하게 좀 들리죠?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요즘에 그리고 향후에 10년, 20년 후에 우리 자녀들이 네. 살아갈 그 세계에는 저희한테 굉장히 필요한 그런 종류의 교육입니다. 왜냐하면은 한류라는 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네. 저희 세대는 저희가 세계의 중심이 아니고 약간 변방에 있다가 지금 이제 조금씩 중심으로 가고 있는 그런 세대고 네. 그러나 이미 현 세대는 이미 세계 중심에 와 있는 그런 세대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전 세계인으로서 세계를 리드해 나가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나 혼자가 아니고 전 세계인을 위한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씩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계단을 밟아 나가고 있는 그런 교육이죠.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 게 이 대전여고 같은 경우에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텃밭 가꾸기 하면서 또 저렇게 같이 게임을 하면서 어떤 세계 평화, 뭐 거창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 인권 존중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다룰 수 있어서 좋은데 네. 사실 더 놀라운 거는 이 내용들을 선생님들도 사실 잘 모르고 자율적으로 본인들끼리 한다는 거. 그게 더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학생 주도를 한다는 거네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런 학생 주도 방식 학교에서 꼭 가르쳐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르치는 내용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바뀌어져 가는 경우 우리가 뭔가를 가르쳐줘야 되는 지식, 기능이라는 것은 사실은 세월이 지나고 나면 바뀌어서 달라지는 경우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마 그런 거 기억나실 거예요. 한 20년 전 뭐 이럴 때만 하더라도 뭐라고 항상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나라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서 잘 길러야 된다. 네. 그런 거를 다 교육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했었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학창시절에 여러분 선생님들이 이런 문구 쓰신 기억 한 번쯤 나실 거예요. 나요. 우리나라는 땅은 좁은데 사람만 바글바글하다. 맞아. 이거 어느 학교, 어느 선생님들이 한 번씩은 입에 올리는 문구예요. 인구 밀집도 공부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20년 지나고 나면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죠.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쵸. 그래서 어떤 사상을 심어준다, 지식 기능을 심어준다라는 거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실은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미래 세대의 학생들이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뭔가 새로운 걸 오히려 찾아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특정한 지식이 아니라 학생들끼리 서로 학생 주도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얻는 방법, 서로 의논하고 토론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다가가는 방법, 네. 지식을 낚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네. 저는 학생 주도 교육이라는 거 꼭 좀 어렵지만 꼭 필요한 한 가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짚어볼 점이 아까 보면 텃밭 동아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이들 저런 거 조금이라도 흙이라도 만져보게 하려면 주말 농장 막 가서 얼마씩 내고 운전해 가야 돼요, 일단. 가서 해야 되는데 네. 학교에서 저걸 실천하고 있는데 이게 아이들이 생태에 대해서 이해하고 환경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는 더없이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뭐 우리 사회 자체가 뭐 거의 그 흙을 만져볼 수 없는, 없어요. 만져볼 필요가 없는 그런 수준으로 여러 가지 문화 환경이라든가 시설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은 저희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본성을 갖다 회복하는데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인기 있는 그 활동 중에 하나가 네. 맨발 걷기거든요. 네, 뭐 너무 건강에도 좋고 네. 치매 예방이라든가 얼싱족 맞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네. 바로 흙하고 자기의 신체가 맞닿는 그런 체험을 갖다 강조하는 건데 사실 이거를 약간 좀 이렇게 좀 옆으로 접목을 시키면 아 내가 이렇게 키워나가는 것 자체가 부모님이 또는 어른들이 아 우리들을 갖다 이런 식으로 애지중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키우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게 만드는 네. 그 인성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환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자라나고 있는 어린 세대들은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나는 세대들이거든요. 맞아요. 이 세대들에게 뭐 굳이 뭐 지구가 멸망한다 겁주는 거 저는 그게 뭐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생태 교육을 통해서 몸으로 느끼고 하나하나 이렇게 체험을 해보면 네. 뭐 생물, 생태, 식물, 동물에 대한 과학 지식도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네. 다양한 면에서 여러 가지로 효과가 좋은 교육 방법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까 제가 정말 좀 여운이 남고 있는 게 아까 본 것 중에 너독, 나독이라고 있었거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체가 공개가 안 됐어요. 계속해서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고민이나 관심 분야 적고 마이쮸 받아가세요. 뭘까요, 여기 이게? 쪽지에다가 고민이나 관심거리 적으면 나중에 나도. 도서 추천해드리거든요. 도서 추천. 고민이나 관심 분야 적고 마이쮸 받아가세요. 도서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2학년 8반 세계시민교육 릴레이 캠페인 너독나독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너독나독은 너도나도에서 도를 독서의 도구로 바꾸어서 함께 독서를 통해 생각을 공유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 있습니다. 고민이나 관심 분야 적으면 나중에 도서 추천해드려요. 항공과 학과 고민. 관심 분야 적고 마이쮸 받아가세요. 많아요. 얘들아, 그러면 고민이나 관심 분야 뭐 나왔는지 한 명씩 얘기해볼까? 나는 생명과학, 공학 이쪽 말한 친구들이랑 간호학 같은 진로 분야랑 구체적으로 연관돼 있는 분야를 얘기한 친구들도 있었어. 이거를 또 다 상의를 하네요. 나 선택 과목을 선택하잖아. 그래서 이 선택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이맘때 야, 이건 학생들은? 진짜 발전적인 활동이네요, 이거는. 뒤늦게 진로를 예체능 쪽으로 바꾸게 되었다는 것도 있고. 우리 그러면 이제 이 자기가 받은 그 고민이나 관심 분야에 관련된 책을 인터넷에 검색해서 추천하는 걸 해보자. 검색을 해서. 어떤 키워드에 뭐 어떤 책을 추천할지 어떻게 결정이 됐나요? 네, 저희 관심 분야 관련된 키워드에서 뇌과학 분야에서는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라는 책을 소개하기로 했고, 그리고 고민 분야에서 나왔던 무력감과 관련된 고민은 미움받을 용기라는 자기계발서를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이 추천 도서를 전달받으셨나요? 네, 저희 쪽지에 써있는 키워드랑 추천할 도서를 같이 구글 패들렛에 올려놓으면 친구들이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좋네요. 이거 아이디어가 너무 좋잖아요. 이거 패들렛에 올린 건데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반에서 자체적으로 학급 내 독서 모임 토론을 운영을 하는데 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띠는 그런 친구들이 한 팀에 모여서 어떠한 책을 읽고 주제를 정해서 그거에 대한 토론을 하는 방식입니다. 도서를 통해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학급 친구들이 쌓았고 긍정적인 그런 반응이 있었어서 이것을 대전여고 학생들 전체로 확장해서 적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이번 너독나독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고2들아, 너희만 힘든 거 아니고 우리가 같이 달리고 있어. 함께 화이팅하자. 수능의 그날까지 화이팅! 여기 행사가 많네요. 하나의 방에 온 걸 환영해. 뭐죠? 동심으로 돌아가는 방인가요? 사자네요. 저희는 동화 오즈의 마법사를 통해서 각 등장인물의 사연을 듣고 해결을 해주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갈 수 있는 행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너가 생각하는 용기란 뭔지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 야, 이게 약간 심리적인 접근이 있네요. 와. 어떻게 고등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자아 실현과 내면을 의미하는 백미한 꽃을 줄게.
용기의 나무. 용기, 아까 뭐 미움받을 용기도 있고. 자신감의 원천. 내가 추진력.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는 추진력. 거기 앞에 있는 메모지에는 이거 적으면서 느꼈던 감정을 도형으로 그려주면 돼요. 아, 양철 나무꾼은 감정이 없잖아요, 그죠? 밑장에다가 심장이 어떤 없어. 느낌이었는지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랑 화합하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이게 세상이라는 스티커거든요. 감정 나무에다가 붙입니다. I would dance and be merry. Life would be a ding-a-dairy if I only had a brain. 그리고 여기 앞에 아, 허수아비 이름 뭐가 없었더라? 두뇌가 없었나 봐요. 아, 두뇌가.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마음대로 이렇게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비닐을 선물해 주도록 할게. 아,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거울 속에 보이는 너는 나의 도로시야. 사자가 잃어버린 용기를, 양철 나무꾼이 잃어버린 마음을, 허수아비가 잃어버린 지혜를 찾아줘서 너무 고마워. 나의 도로시야. 잠시 동안 여행을 하면 너는 어떤 너를 찾을 수 있었니? 자, 이제 들어왔던 문으로 나가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잠시 동안 함께 걸을 수 있어서 즐거웠어.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 즐거운 여행 되셨나요? 용기 있으며 실패를 무서워하지 않는 학생인 것 같아요. 여행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뭔가 힐링도 될 것 같아요. 나도 가보고 싶다, 저기. 네.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저의 내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던 시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공부를 하거나 할 때 가끔 혼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아까 친구가 뭐 혼자가 아니라는 듯이 말을 해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어요. 이 행사를 기획할 당시에 저를 포함해서 제 주변 친구들 모두 힘든 시기였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는 저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한 이 목표 끝에는 제가 존재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 행복에 나 자신이 없는데 그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나를 포함해서 내 주변 친구들이 모두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은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학생 자체 중심적이라서 그것 자체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활동을 할 당시에는 딱히 그 인성과 관련돼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걸 다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성격이 좀 유해지고 있달까? 저희 텃밭도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힐링의 한 일환이잖아요. 초록초록한 풀들도 보고 그런 경험들이 좋은 것 같아요. 나에게 학교란 길을 찾아주는 표지판이다. 나에게 학교란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곳이다. 나에게 학교는 나 자신이다. 나에겐 학교란 꿈꾸는 공간이다.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멋진 식물학자가 꼭 되겠습니다. 화이팅! 아유, 기대되네요. 기대요? 네. 저는 약간 좀 찡합니다. 네. 그 학생 아까 그 심리적으로 이렇게 다 치유해주고 저 때는 학교 진짜 가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항상 학교 가면 빨리 집에 가고 싶고. 근데 저렇게 학교에서 많은 활동하면서 자기 인성을 키워가고 있는 게 부럽기도 하고 그리고 또 칭찬해주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자신이 고민을 느끼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고심했던 거 그거를 그대로 거울에 비추는 방식으로 다른 비슷한 친구들의 고민, 어떤 고심 이런 것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저런 걸 짰다라는 것 자체가 좀 약간 마음 씀씀이도 좀 좋아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남고를 나와서 그런지 왜 남고에는 저런 활동이 없을까 하는 부러운 마음이 드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즈마법사를 주제로 이런 행사를 이루어냈는데 사실 저는
도로시가 모험을 떠났던 거 말고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거든요. 줄거리가 기억나세요? 원래 시작이 그 캔사스 외딴 시골집에서 어느 날 잠을 자고 있을 때 집이 날아가나요? 무서운 회오리 바람 타고서 그죠? 끝없는 모험이 시작되는 맞아, 그 내용이잖아요. 그 토네이도. 오즈의 마법사가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어떤 성에 살고 있는데 에메랄드 캐슬에 살고 있어요. 에메랄드 성에 살고 있어요. 에메랄드 캐슬. 그래서 에메랄드 성에 가면 오즈의 마법사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양철 나무꾼 너 이미 용감하다. 허수아비 너 이미 지혜롭게 살았다. 도로시는 집에 돌아가는 방법 어떻게 찾아줘야 되겠구나. 사자 너 용감하다. 사실은 네가 갈구하던 그것들이 이미 이 모험의 과정에서 스스로 품고 있음을 이미 다 깨우치면 되는 것이다라는 깨달음을 주는 것이 결말인 뭐 그런 이야기였죠. 정말 무럭무럭 성장하는 이 학생들을 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사는 공동체하고 연결해서 엄청난 인성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를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충남 아산시 송악면에 수재한 작은 면단위 학교입니다. 학생이 약 한 170명 되는 학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다채로운 다양한 교육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자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세요. 너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물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대통령도 되고 싶어요. 뭐 의사가 되고 싶어요. 가지각색이지만은 자기 현실에 맞게 충실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것이 후손들의 손주한테 바라는 바람이요. 지금 어떤 수업하고 있나요? 송성록이라는 수업이에요. 자유학년제로 해가지고 주제 선택해가지고 마을에 관련해서 인터뷰나 답사 같은 것도 하면서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어릴 때 친구들이랑 놀았을 때 가장 좋았던 어르신이시구나. 옛날에 놀이라는 것은 요새 마냥 뭐 컴퓨터나 이런 거는 상상도 못했어. 제기차기, 제기차기 알지? 종이집 와서 여기 발로 차는 거. 또 자치기. 또 보면은 뭐 술래잡기. 비석치기 뭐. 소학마을 사게 된 큰 계기는 아이들 자녀 교육 때문이었어. 아이한테 교육을 잘한다는 건 영어 성적을 올리고 수학 성적을 올리는 게 아니라 아이가 삶을 조금 행복하게 재미나게 잘 살아가는 걸 가르쳐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여기 송악마을에서 좀 나는 배운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지금 있는 사람들이 손자들인데 손자들한테 내가 살아가는 것을 어느 정도 알려주고 니들도 충실하게 정의를 지키고 효도하고 어른들한테 공경하는 거에 살아라. 그거를 가르치고 싶어요. 송성록 수업을 통해서는 아이들이 어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마을의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리고 아이들 성장을 어른들이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좀 이해하고. 면단이 작은 학교라고 하는데 시설이 상당히 세련되어 있네요. 그죠? 아산시에서 가장 넓은 면적인데 가장 적은 수.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하기 좋은 그런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우리 딸이 갑자기 입술이 많이 막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이걸 립밤을 찾더라고. 그래서 립밤을 좀 만들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이 재료를 준비해왔는데 친환경 립밤이에요. 이 재료는 코코넛 오일. 이거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거. 오늘 만드는 거는 내가 립밤을 선생님이 두 분이네요. 이거를 동네 주민 선생님, 학교 선생님. 여기에다가 스푼으로 친환경 립밤이군요. 이게 코코넛 오일 향기 맡아봐. 이런 걸 어디서 배우겠어요. 저런 분들이 학교로 찾아오시고. 수도 있다고 했죠? 몸에 좋아요. 되게 맛있겠다. 저 맛있는 냄새 나지 않습니까? 꿀까지? 저 그냥 먹어도 되겠어요. 그렇죠. 지금 립밤 만드는 거죠? 발라보고 얘기 좀 해줘. 어떤지? 쓸 거야? 안 쓸 것 같아. 안 쓸 것 같아? 엄마 줘, 엄마. 진짜 너 더럽게 묶었는다.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저기 비어있는 케이스에 선생님 남은 거 다 담아드릴까? 지난주에는 재활용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 배웠었는데 아이들이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였네. 자기네들끼리 서로 배워가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쓰레기도 조금 덜 만들려고 하고 아까 제가 아이들 손 닦으라고 물티슈를 줬는데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되죠. 아이들이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배우는 점도 있고요. 아이들이 그 생태 감수성이 조금씩 더 자라나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 삶과 배움이 만나는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지식에서 벗어나서 그들의 삶 속에서 교과 지식을 함께 실천하는 그런 장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송송록 프로그램 마을의 어르신들께서 해주신 이야기를 네. 또 학생들이 인터뷰를 해서 기록하고 그냥 기록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나중에 책으로까지 또 출간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만큼 또 의미가 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그리고 진짜 어르신들 거기에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학교로 오셔서 얘기도 들려주고 노하우도 알려주고 이런 일이 저희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희에게 어른들은 그저 무서운 존재였는데 이렇게 가까이 학생들과 어르신들이 다가간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치기 설명해 주신 그 이양선 선생님. 네, 예. 그분이 점점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점점 흥에 좀 빠지시는 것 같다. 어르신들이 그렇죠.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할아버지들이 다 그러세요. 처음에 말을 좀 시작할 때는 쭈뼛쭈뼛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지 내가 교육적인 이야기, 중학생들한테 도움되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시다가 나중에 가면 진심에서 우러나셔가지고 얘들아 이게 인생의 교훈이다. 그런 이야기를 나와요. 진심으로 밀어주시는 그런 거를 좀 보여주시는 느낌이거든요. 나온다니까요. 듣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배우는 교육은 무조건 그거를 외워라. 네가 100% 이양선 선생님이 제기차기 하는 이야기를 다 숙지해야 된다라는 걸 전제하에 알려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저분은 저런 말씀을 해주시고 저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구나. 그걸 한번 들으면서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안목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면적으로 삶의 중요한 지혜를 전달해준다. 솔직한 대화를 나누면서 비판적으로 지식을 습득한다. 양쪽으로 참 좋은 방식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동체라는 어떤 그런 개념, 공동체라는 아이디어를 이제 직접 느끼기 위해서 하는 활동들인 것 같아요. 공동체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예전에는 뭐 3대도 살고 4대도 살고 그런 가족들이 많았지만 그럼요. 그게 무너지면서 핵가족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너무나 많이 2대만 소수가 됐죠. 그런데 요즘에는 전자세대라고 해가지고 같이 살지만 각자 방에서 따로따로 맞아요. 각자의 조그만 핵을 TV를 중심으로 두고. 이렇게 전자들이 돌아가듯이 그런 식으로 생활하는 데서 전자세대라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 학교에서는 굉장히 그 효과가 큰 방식으로 작은 마을에서 여러 세대들이 공유하면서 제일 연장자이신 분들 그리고 또 그 활동들을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약간 중간 계층에 계시는 그 분들이 교육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질적 학습의 어떤 혜택을 받는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전체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좋은 교육적 경험들을 제공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할 수 있는 활동들이 공동체적으로 인구가 적지만 정말로 큰 일들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한번 송남중학교 어떤 활동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도시락 가방 느낌 아닌가? 그렇죠, 도시락 같죠? 우리 3개. 안 추세요? 어디로 가져가는 거죠? 저희 뭐 피크닉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나들이는 아닌데.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 댁에 반찬 배달? 할머니. 동네 손주. 네. 할머니 저 이거 라면이랑 송남초에서 애들이 김치를 담궜어요. 수육이랑. 아유, 김치네. 저 이렇게 혼자 계시면 얼마나 적적하시겠어요? 애들이 만들었거든요. 네, 김치예요.
이거 4학년 애들이 김치 먹고 건강하세요라고 애들이 했어요. 네, 좋아하시네. 넣을게요, 저희가. 할머님 이렇게 손주들 가끔씩 와서 음식 전달해주면 어떠세요? 좋아요. 이렇게 와서 손녀딸 마냥 쭉 들어오고 와서 한참 얘기하고 하고. 그럼 어떤 얘기 나누세요? 그냥 할머니 아프냐고 하고 뭐 좀 해주려고 하고 청소해준다고 하는데 내가 미안해서 미안 안 하셔도 돼요. 저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면은 학교 다니면서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아버지가 나이를 잡숴서 모습애들을 아주 구여해내라고 어머 키라 그래서 학교를 못 가시고 공부를 못 하셔가지고. 그림책을 내셨어요. 학교 못 가서는 내가 아주 하도 서운해서 어른애 업고 댕겼어 저렇게. 이게 다 내 거요. 어른애 업은 것도 내가 어른애 업고서 학교 문학교 왔다 갔다 가서 하고 애들은 공부하러 들어갔나. 저기 할머니시구나. 어머 키우고 동생. 원래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세요? 하라고 해보라고 해서. 혹시 이번에 무슨 내용 그리신다는데요? 꽃도 적고 그림 색칠도 하고. 일단 제가 그때 공부도 많이 하고 그 시험 기간이기도 하다 보고 그래가지고 많이 겹쳐가지고 시간을 내기는 좀 많이 힘들긴 해도 그분들을 보면서 저 되게 잘 챙겨주시는 저희 할머니 생각도 많이 나가지고 더 그런 부분에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아유, 그 집이 휑했을 텐데 뭐 얼마나 좋으실까요? 깜빡깜빡이는 여기 재롱잔치네요. 윤금전 할머니. 저장강박증이라고 알죠. 쓰레기를 굉장히 많이 모으셨다가 한 번 3년 전에 쓰레기를 막 어마어마하게 치웠거든요. 그때 쓰레기가 아마 12톤? 반찬 배달해주는 게 그냥 단순하게 방문해서 인사드리는 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는 때로는 삶의 아주 자그마한 별이 될 수도 있고 희망이 될 수도 있어. 당신을 사랑했어요. 어르신들과 재밌게 놀고 이제 배달도 해서 이제 기쁨도 얻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학교에 자랑도 하고 봉사로 인해 이제 마을에서 이제 인기 스타도 되고 그런 좋은 활동입니다. 어르신들이 트로트를 좋아하시잖아요. 한 소절만.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고맙습니다. 봉사 이행시 가겠습니다. 봉사는 사랑이다. 우와. 얘 날아간다 이러다가? 찍는 게 문제 아니고 예쁜 게 올라간다. 반투명을 하긴 하네. 자. 뭐예요? 오, 너무 잘. 반딧불이. 아, 오랜만에 봅니다. 됐다, 이제 놔주자. 거의 잘 못 보죠. 네, 반갑습니다. 1년 동안 수고 아주 많았어요. 여러분들과 함께한 2018년도부터의 개체수 변화를 이렇게 표시를 해봤어요. 어때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때요? 하락세입니다. 하락세죠. 하락세. 이제 반딧불이 모니터링은 이제 신청한 인원들이 팀을 나눈 다음에 이제 팀원들끼리 모여서 정해진 코스를 다 같이 가면서 반딧불이의 개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은 단순히 봉사활동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자기가 우리 지역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함께하는 거에 큰 의미를 두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학생들이 실제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자기 활동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자부심도 가지면서 아마 충분히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갖지 않을까요? 9월 말로 생각했다가 9월 말로 변했다. 오케이. 그냥 쭉대로 끝내. 일단은 저희가 활동한 자료를 통계로 반딧불이 보호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개체수를 보시고 이런 지역에다가 옮겨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활동을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 마을과 반딧불이 보호 활동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뿌듯해집니다. 그 뿌듯함을 랩으로 한번 표현해 주세요. 나는 겁나게 뿌듯하지.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딧불이 모니터링을 하는데 지역에서 사실 10년 넘게 해왔던 일인데 참여할 때는 생태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렇죠. 사실 우리가 반딧불이 예전에는 뭐 많이 봤잖아요.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뭐 볼 일도 없고 하니까. 반딧불이 사실 진짜 재밌는 생물이거든요. 우리 딱 봐도 어떻게 생물이 빛을 내지? 네. 신기하잖아요. 빛 내본 적 있으세요? 빛 내기 힘들어요. 그렇죠. 사실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진짜 신기하고 재밌는 게 밤에 빛을 내뿜으면 눈에 잘 띌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새들이나 천적들이 다 잘 잡아먹으러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반딧불이는 왜 저러고 살까요? 왜 그러지? 저러면 전멸당할 텐데. 그러니까. 반딧불이는 독이 있으면 독. 그래요? 그래서 새들이나 그런 생물들이 잡아먹으면 배가 아파요. 그래서 반딧불이 그 모습을 보면 그 관상을 보면 네. 새들이나 천적들이 안 먹으려고 합니다. 이런 거 사실은 모르죠, 생물의 아무도. 신비, 진화의 어떤 다양성 전해줄 수 있는 중요한 생태 교육의 체험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거를 교과서만 딱딱하게 보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직접 체험을 하면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거는 그야말로 뭐 과학자를 양성하는 거의 배양기다. 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움직임이 좀 계속돼야 이렇게 저런 학교들이 좀 늘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지식교육뿐만 아니라 정말로 자기 자녀들이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된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 뭐 교육과정 이렇게 개정할 때마다 전면적으로 이렇게 개정하지 않고 조금씩 바뀌고는 있지만 인성교육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쉽지는 않아요. 현장에서 저희 경쟁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측면들이 조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식교육도 잘 해 나가야 되겠지만 전인적인 인성교육을 좀 더 강화하는 다양한 체험 중심의 활동들, 특히 저희가 이제 1편과 2편에서 전체적으로 봤던 음악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그리고 지역 공동체 이런 세대 간의 교류 같은 걸 느낄 수 있는 체험 교육이 강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보여줬던 이상적인 사례가 학교마다 도시마다 지역마다 다 그대로 접근하기는 좀 안 맞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목표 자체는 학생들에게 학교를 다니는 과정 속에서 사회라는 곳이 따뜻한 곳이고 공동체에서 서로 도와가면서 이 공동체를 유지해서 잘 키워나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그런 거를 좀 체험할 수 있는 그게 인생이고 그게 삶이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과정이 교육이 되어주고 학교가 되어주면 그게 미래고 그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해보게 됩니다. 그러네요. 또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어른들이 있고 또 오늘 이렇게 또 저희가 만나봤다시피 이렇게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또 고민하는 학교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교육의 미래가 밝지 않을까 살짝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럼 기대해 보는 것,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테지만 이런 학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저희는 희망을 갖고 있는데 뭐 정당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학부모로서 앞으로 아이들의 인성 더욱더 신경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교육 대기획, 대한민국 정말 교육이 어떻게 흘러갈지 미래에 대해서 예측해보고 또 얘기해보는 시간 가졌는데 앞으로도 굉장히 새로운 학교들이 많이 등장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is is a digital platform for teachers integrating the existing local textbooks and making the digital transformation as easy as possible to bringing teachers and students on board with an easily accessible digital content. Okay, now 1, 2,
디지털 교과서, 그다음 팽톡 이용해서 오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로 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수업 잘 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디지털 교과서 펴주시면 되고요. 활동 내역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서 어떻게 전에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학습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 오늘 너무 잘했습니다, 여러분. 에브리원 칭찬의 박수를 짝짝짝짝짝.